그 조그만 꼬마 빨간 옷 입는 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그 걔를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천사라는 게, 하늘이라는 게 감성을 갖다 바쳤던 우리가 뭔가 있다면 그거는 지금 분단의, 지금 지구의 어떤 그 고해 현실 중에 하나인 동독으로 와서 이걸 인간을 위해서 기여해라, 이렇게 이제 강력한 앞서가는 빈 벤더스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조명탕 안 먹어도 되겠네요. 조금만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게 빈 벤더스라고 하는, 저는 그래서 이제 부산에 처음 초등학교 갔을 때 제가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한 30분의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대화를 이제 서울에 유명하신 교수님과 같이 이제 같이 가자, 그 사람 만나러 가자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서 만났어요. 만나 보니까 이제 스케일이, 문명을 바라보는 스케일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이건 철학이건 음악이건 결국은 이게 이제 우리 감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거에 문제가 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간의 주인들하고 해놨죠, 그죠? 예? 사실 이 수처작주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 가도 주인되라거든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저를 처음 들어오면은 제일 처음 보는 책이 개초심 학인문이라고, 초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불보조, 희망사의 보조 스님이 쓴 책인데, 처음에 저에 들어오면 스님들은 무조건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우는 책이 원효 스님이 쓴 발심 수행장을 외우고, 세 번째 야운 스님이 쓴 자객문을 외우는데, 자객문의 첫 대목이 주인공아 청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이제 오래 이걸 생각해보고 왜 이 책 텍스트를 갖다가 제일 처음 했을까? 천자문만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 전 세계에서 초등학생들을 배우는 교재 중에 천자문만한 텍스트 보셨습니까? 예? 보셨어요? 전 세계 최고의 텍스트입니다. 천자문만 어느 초등학생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천자문 같은 천지 고스몰지를 배우고 하나로 된 완벽한 문장을 외워가면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서 설계하는, 예? 그런 완벽한 책이, 아동 텍스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자문이 세계 최고의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발심수행장, 원효스님의 발심수행장 보면은 천하명문입니다. 천하명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객문도 보면 아주 명문이고, 거기에 이제 주인공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왔는데 머리 깎고, 너는 누구의 주인공이 될 거야? 네 주인공인데 누구를 경책하고, 주인공이 누구를 경책하고, 어떤 주인공을 경책하고 그 경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석을 하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한 내용이 이겁니다. 세간을 밝혀보시고 일체 고해를 건너뛰었다. 도닦아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세간을 밝혀보십니다. 세간의 이치를 밝혀보시고. 그냥 세간의 이치가 어떠하냐? 노자는 뭐 너무 잔인해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세간의 이치를 이제 대풍 반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조견하라 되어 있습니다. 조견. 여러분이 조견이면 이제 밝혀본다는 뜻인데, 이 밝혀본다에 이제 그 주를 달아놓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론을 쓴 승조 스님이 이거를 주로 달아놨는데 너무 방대하고 내용이 현란하고 심오해서 우리가 이제 조론이라는 책을 보면은 뭐 엄청납니다. 다음에 내가 이제 승조스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매우 중요한 분이거든요. 중국의 3대 청재되는 분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나무를 본다. 그러면 이제 나무 풀이 이파리가 있고 뭐 가지 있고 이렇잖아요. 그 조견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조견했다. 저 나무를 내가 조견했다. 그러면은 이제 나무의 파생급으로 시 이전의 역사부터 뿌리부터
안에 물관 뭐 안에 구조까지 한눈에 확 들여다보는 거죠. 밝혀보는 거죠. 그래야 조견이죠. 그럼 그 조견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선한 행을, 보살 행을, 선한 행을 깊은 선한 행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걸 밝혀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무슨 도 닦고 구름 닦고 구름 위에 앉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보살 행 가운데에 각이라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지, 그걸 떠나서는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화엄경에 그대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대풍반야에서도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반야공과 관계되고, 그래서 이제 세간의 이치를 밝혀보고, 세간의 이치를 밝혀보면 세간의 이치를 그냥 밝혀봐서 안 되고 깨뚫어서 밝혀봐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보는 세간의 이치는 이런 겁니다. 일종의 제가 미하고 이제 세간에 이제 세상에는 뭐 세상의 이치가 뭡니까? 만이지. 돈이죠, 돈. 예? 세상에서 이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요. 역사는 역사에 얘기하는데 역사의 80~90%는 전쟁입니다. 그럼 전쟁은 뭡니까? 무기의 기술이죠. 하이테크 기술을 하고 있는. 예? 이거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이수신 장군도 그 판옥선이 그 당시에 완전히 이지상이죠, 완전히. 그 당시에. 예? 배에서 대포를 쏘고, 일본 오면 택도 없죠, 그게. 예? 일본에서는 배에서 조총은 쏘아도 대포를 쏠 수가 없죠. 판옥선은 대포를 쏘는 거예요. 이순신이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게 그래서 이순신의 정확한 바이오그래피를 여러분들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접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책도 소개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순신은 그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있잖아요. 전에 거북선까지 다 만들어요. 판옥선하고 배 다 만듭니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부임해서 내려가가지고 이미 다 만듭니다. 저 연규수 있는 사람들 총도 다 만들고 이미 다 만들어요. 전쟁 터질 거라 미리 알고. 대단하죠, 그죠? 그럼. 근데 이제 그러면 세간에, 그러면 이제 돈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돈은 그런 걸 통해서 대부분이 세상의 재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동양은 여러분 이제 조셈 리담이라는 영국의 학자에서 18세기 때 캠브리지 교수였던 사람인데 중국의 베이징 대학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중국 과학 문명사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쓴 사람.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중국의 고대 기술, 나침반, 인쇄술, 화약, 이런 거 온갖 중국의 고대 기술 있잖아요. 기술력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됐을까요? 동양은. 과학과 못 맞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데 과학이 없는 거예요. 이 과학과 기술의 랑대비는 이거는 거대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문명에 이게 랑대비가 있어야 되는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기초과학이 있고 생산 기술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이 원리가. 예를 들면은, 그 비유가 이제 독일의 소세지, 동독에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까? 그래요. 소세지 논쟁이라고 있어요. 동독 소세지는 분단되어가지고, 순살포기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 약간 비리는 하는데, 영양가는 많죠. 그건 잘 안 팔려요. 서독 소세지는 밀가루 넣고, 향료 넣고, 이래가지고, 유럽에서 잘 팔리는 거야. 그 동독이 망하고, 서독이. 똑같은 기초과학의 원리는 똑같은데, 생산? 10분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동독이 지고 똑같은 기초학의 원리인데 서독이 이긴 거예요. 그 생산 기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망원렌즈 있잖아요. 흑원이 만든 거 미국 놈들이 이제 그걸 갖다가 우주선에 달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돈 개발비 투자해가지고 기초 투자해가지고 돈을 막 엄청나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일본 놈들이 가져와가지고 카메라에 다는 거예요. 중내 이제 수십억 개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기초과학은 비슷한데 생산 기술의 탄력적인 사고를 하는 문제, 해석하는 문제, 이런 게 이러면 세상을, 그게 뭡니까?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디자인. 여러분 옛날에 디자인이 뭡니까? 여기에 뭐 부엌역이고 저 바깥에 변소 있고 그랬잖아요. 예? 여자들 치마 긴 거 입고 치마 잘라보고 방 옆에다 부엌하고 변소 같이 넣어놨더니 이제 디자인이에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시간에 모든 게 자유를 주는 활동과. 이게 전부 디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라든가 이게 전부 디자인적인 공감적인 사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동양은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이제 여러분 거기 이제 동양에서 돈이 제일로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오병감, 우빙지엔이라는 공상시하고 이 사람들. 돈이 얼마나 많냐면 지구 땅 돈의 절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랑 18세기 때.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은 아편 전쟁 있잖아요. 그 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영국 놈들이 막 아편 전쟁 전에 아편을 많이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중국에 아편을 막 매겨가지고 돈을 걷어는 거예요. 아편 팔아가지고. 그 영국 놈들은 내가 만난 놈 중에 영국 놈들은 막 제로 돈 나쁜 놈들. 전쟁을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아편을 팔아가지고 3천만 명을 죽이면서 전쟁을 합니다. 중국 놈들. 그럴 때 이제 먼저 사람, 오빙지엔, 이 사람이 이제 보이차를 팔아요. 보이차. 아편을 보이차를 먹어라. 그 다음에 이제 동충하초 설산에서 캐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난, 이 사람들 머리가